방송대학 TV. 이 장기 요양에 대한 사회적인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 방식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4대 보험에 추가된 것이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제도는 2008년 7월에 실시되었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적용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원 조달은 3자 분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보험료가 일부, 또 국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그리고 이용자 본인의 부담금, 이렇게 해서 3자 부담 방식으로 해서 재원이 조달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도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가 안 된 국민이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하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 신청을 통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에서 5등급의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이 보험급여가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시면요. 적용의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적용은 다 된다 하더라도 신청 대상에 내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일단 생각이 들면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또는 노인성 질병이라고 알려진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이 아닌 그런 국민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이라 했으니까 뇌졸중을 앓고 있는 19세 아주 젊은 남자 환자, 이런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해서 반드시 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에는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신청은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수급이 대상이 되는 것은 장기요양 등급을 1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 어떠한 한 가지 등급을 인정받은 국민에 한해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까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리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죠. 그래서 월급이 얼마냐, 자기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건강보험은 그 내는 액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모든 소득계층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는,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이냐, 그것에 곱하기 요율을 곱해서 계산해가지고 이 장기요양보험금을 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제도상으로 봤을 때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급여는 그럼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급여를 받는 형태를 말하고요.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설에 갈 수 없는 대상자인 경우, 자기가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3등급이다, 4등급이다 해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수급권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떠한 노인 요양 시설에 내가 가 있겠다. 그럼 거기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의 노인이 이제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우리는 노인 요양 시설이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소규모 그룹 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9인 이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시설에 노인이 가 있을 경우, 수급권자가 가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설급여의 형식으로 받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수급권자이기는 한데 자격은 있는데 시설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난 우리 집에 그냥 있으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형태를 우리는 재가급여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럼 집에서 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지를 좀 볼까요? 서비스의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방문형 급여, 뭐 요양, 목욕, 간호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방문을 옵니다. 또 통원형, 내가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통원 형식으로 해서 방문을 하는 곳을 다녀옵니다. 또 단기체제형으로 해서 단기보호시설 기관에 있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재가급여의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또 재가급여를 받는 형식은 복지용구의 구입이나 대여료 지급이라는 현물 방식,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유기한 경우에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현물급여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예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도저히 너무 오지여서 시설에 가거나 누가 방문을 해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뭐 사촌이나 가족이나 내 자녀가 나를 케어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느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럼 가족이 대신 케어해주는 대신에 현금으로 그만큼의 비용을, 급여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네,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대상을 한번 볼까요? 65세 이상, 즉 노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ADL 장애가, 기능 장애가 왜 온 건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묻지 않고 원인 불문으로 무조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죠.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65세 미만의 국민의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냐? 정부가 선정한 노화를 유발하는 특정 노인성 질환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그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이런 ADL의 장애가 왔다. 그러면 6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양의 등급은 기능 상태, 서비스 필요도 등을 감안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그 요양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5등급으로,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수준은 총 비용의 일정률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설급여는 총 비용의 80%를, 재가급여는 총 비용의 85%를 지급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가 조금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렇게 ADL에 장애가 있는 노인을 시설로 보내기보다는 가급적 집에서 제가 케어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은 그런 어떤 취지가 일부 깔려 있다라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험급여액은 월 상한제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입소시설이나 통원형, 단기체제형 시설에서의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방문형 재가급여는 시간당 또는 1회당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뭐 요양보호사가 온다든가 이렇게 방문간호를 받게 될 경우에 하루에 무작정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1일 4시간, 그게 이제 등급별로 다르죠. 예를 들면 내가
3등급으로 인정을 받았다 할 경우에 3등급일 경우는 하루에 4시간까지 뭐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얼마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급여가 회당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월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또는 비보험급여 항목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전액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보험 제도로서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따라서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좀 더 양질의 좀 더 고급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신에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개인이 비싸도 나는 그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갔을 경우에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원은 아까 말했듯이 국가 부담, 보험료, 이용자 본인의 일부 부담금으로 조달을 하고 있다 얘기했고요. 국가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비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 비용 등과 제도의 관리 운영비를 부담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장기 요양보험료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그 계산 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2018년에는 7.38%로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는 아마도 6몇 %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의 인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저하되지 않는 한 결국은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요율을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책정을 해서 그 계산식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원래 그 금액이 되는 거죠. 원 금액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요율을 얼만큼에 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내게 되는 그러한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